올해가 이호시가 태어난 지 3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지에서 이호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이번에 아르헨티나에 모여서 이호시 35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큰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발표해 주신 우리 방석준 선생님께서 어, 음, 참여하시기도 했고 또 모두 18명의 한국 분들이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EOC 35주년 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비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대회는 약간 특별했어요. 그래서 어, 지난 토요일이죠. 지난 6월 27일에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이 이 대회에서 체험하신 생생한 본인의 그런 경험담과 그런 소감을 이렇게 발표를 하셨었는데 이번 대회가 약간 좀 특별했던 것은 진행 방식이 약간 색다른 그런 방식이었어요.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그 대륙의 현실을 깊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게 먼저 안내를 해주는 그런 3일간의 현장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두 곳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역 20곳에서 음, 예, 그 라틴 아메리카 고유의 그런 문화와 민족성과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생생하게 그 느껴지는 그 현장에서 이호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주로 많이 이제 다니긴 했지만 그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브라질, 그다음에 칠레 이런 곳까지도 이제 그이 워크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참가단 18분들은 세 개 팀으로 나뉘어 가지고 그 현장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대회는 체험 3일간의 체험이 현장 체험 끝나고 나서 이제 하루에는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썼고요. 그다음에 이동을 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전부 모여서 29, 30 이 양일간 본 대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여기 EOC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포콜라레 운동의 소도시 마리아폴리스 리아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 함께 간 분들이 이제 찍은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리아라고 하는 소도시의 이름은 이제 보이는 리아 브루네시라고 하는 이탈리아 쉽게 말해서 선교사죠. 평신도 분이시고요. 이제 가톨릭 선교사셨는데 이제 이탈리아 사람인데 멀리 이 아르헨티나에 오셔서 평생을 이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일치의 영성을 이렇게 이제 이오시가 태어난 그 기반이 포콜라레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한 단체인데요. 그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영성이 일체의 영성, 대화의 영성입니다. 이제 세상이 워낙 증오와 갈등, 분열로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복음적인 대화, 복음적인 일치를 추구하는 그런 영성인데 그 안에서 그것을 경제면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오시죠. 그래서 리아 브루넷은 그 일체의 영성을 라틴 아메리카에 전해주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이시고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 아르헨티나의 포콜라레 운동의 소도시 마리아폴리스 리아에 안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분의 묘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있는 동안에 이제 다양한 체험을 했는데 여기 그 소도시에는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그 젠 학교라고 이제 젊은이들 양성하는 학교를 뭐 6개월, 1년 거쳐서 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도시의 큰 기능은 새 사람 양성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오시를 포함해서 이런 일치의 영성, 대화의 영성을 몸으로 배우고 이렇게 친교와 나눔의 영성을 직접 실천해 보는 그런 삶의 학교죠. 그것을 체험해 보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이제 아르헨티나 전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여와서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여자 젊은이도 한 명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반갑게 인사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소도시 안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했는데 여기 앞에 보이는 우리 임대혁 콜베, 예, 임대혁 저기 전문의가요. 예, 성심당 전무님도 그때 같이 가서 예, 이런 참여해서 주방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이시는 클라우디아라고 원래 페루 분이신데 예, 남편분이 한국인 기업가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한국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이제 한국에 정착하신 분인데 이번에 함께 한국 창가단의 일원으로 갔습니다. 예, 이분도 이제 주방에서 일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은 이렇게 예, 그 세계 각지에서 온 이런 다양한 그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제 마리아폴리스 리아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소도시가 아니라 이제 여러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예, 조금씩 이제 이렇게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을 하나씩 둘씩 지어가고 예, 그렇게 이렇게 예, 마련해 갔던 곳이고요. 갑자기 어떤 큰 자본이 있어서 이제 이것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예, 원래 이곳은 그 프란치스코회 수도회에서 운영하던 그런 어, 이제 목장 겸 이제 피정센터가 던 곳이었는데 예, 그 수도회에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서 이제 콜라리 운동이 이것을 이제 기증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그곳에서 그 이제 이 영성을 보다 잘 전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고 또 경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그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목축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유와 치즈, 그 다음에 또 초콜릿 등을 생산하는 그런 작은 공장을 만들고 또 빵도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나는 수익금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쓰는 그 이웃시를 이제 소도시 내에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제 작고 아담한 이 집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기도 하고 강당으로 사용하는 곳이기도 하고 예, 이런 이웃이 정신과 일치의 영성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세계 각지에서 온 많은 분들을 이곳에서 만났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우리 성심당 김미진 이사님이 예, 아프리카에서 오신 한 이웃이 기업가가 찾아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예,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농업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큰 성장을 하게 됐는데 1,000명이 넘는 직원으로 늘어났대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규모가 갑자기 커지니까 이 운영이 대규모 상황에서도 이웃시적인 정신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성심당의 경험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그래서 1시간 넘게 밤에 예, 이렇게 그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제 한참 우리 김미진 이사님이 설명을 해줬고 이제 이 아프리카 기업인께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예, 그래서 몇 차례 와가지고 또 고맙다고 인사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마리아폴리스 리아 소도시는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자연 환경이 주변에 아름답고요. 예, 굉장히 이렇게 끝없는 평원처럼 펼쳐져 있는데 예, 그러니까 조건이 좋죠. 예,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특수한 그런 부지 환경이 있어서 이제 갔고요. 이제 또 국토가 좁은 나라에는 또 좁은 나라에 맞는 그런 소도시를 지어야겠죠. 이제 우리 한국의 경우에 우리도 이제 소도시를 짓기 위해서 포플라리 운동의 소도시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토가 아무래도 좁고 땅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훨씬 규모는 작지만 또 나름대로 한국 상황에 맞는 그런 소도시를 꿈꾸면서 지금 건설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예, 그리고 예, 이 마리아폴리스 리아 소도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몇 군데 이웃이 관련 활동이 있는 곳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소도시 마리아폴리스 리아 인근에 링컨시, 미국의 대통령 링컨의 이름을 딴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그 시에 이제 가톨릭 교구에서 운영하는 중고등학교가 있었는데요. 이 중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중에 EOC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학과 과정 중에 일부로 예, EOC를 이제 익히고 과제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심당 임대혁 전무님이 이제 그 그룹 모임에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토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날 주어졌던 과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뽑고 그다음에 직원으로 채용해서 사용할 때 기업의 이윤을 최상의 목적으로 둬야 되느냐 아니면
그 다른 가치를 중심에 둬야 되느냐. 그리고 그 다른 그렇다면 각자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룹별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약간 놀랬던 것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모습을 보고 좀 놀랐어요. 예, 보통 이런 거 이제 시키면 청소년들 이제 어떻게 한국에서 되게 시큰둥하고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그 질문도 굉장히 깊이 있게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물론 명랑하고 장난도 치고 그런 건 다 청소년으로서 같은데 아이들이 뭔가 아직 어떤 어, 그런 기존의 사회 질서에 지금 덜 물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 사회 질서가 주는 그 틀 안에서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이 정신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워크숍이 끝나고 이제 같이 기념 촬영을 했고 여기 성심당 김미진 이사님 그다음에 임대혁 임대혁 그 전무님도 같이 했었는데 김미진 이사님한테 와서 저 사인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그래서 사인도 해주시고 옆에다 빵 그 모자를 쓴 저기 성심당 그 캐릭터 같은 그 그림도 그려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같은 링컨시에 또 다른 이웃이 활동이 있었는데요. 그곳은 아까 우리 쓰레기 매립지에 다녀오신 방석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슷합니다. 예, 빈민들이 자기가 살 집을 스스로 건축을 할 수 있게 그런 빈민 지대에 들어가서 이 자기가 살 집을 각자 각 가구 그 노동이 가능한 사람을 한 명씩 이렇게 선발을 하게 해서 이제 매일매일 같이 이제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아버지가 없는 이제 엄마가 집을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가정들이 많거든요. 이 빈민가에는. 그래서 엄마들이 와서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주부들이. 예.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1년, 2년, 3년에 걸쳐서 이렇게 꾸준히 노력해서 이런 집을 지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거 비디오 촬영한 거에 보면 나왔는데 나는 자가 건축자 아무아무개입니다 하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기 집을 자기가 스스로 지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집을 지을 때 누가 어느 집으로 들어갈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나중에 분양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제비뽑기로 분양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정성을 가지고 지어야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이라고 더 좋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어느 집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정성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였고요. 이제 집에 주택마다 이렇게 천정에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어서 이제 태양광으로 많은 그 전기 시설을 확충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비교적 산뜻해 보였습니다. 빈민가의 집답지 않게. 그래서 거기 참가한 대회 참가자들도 가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설명을 듣고 있고, 여기 이제 그 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화살표에 보시는 이분이 이 현지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에요. 이분이.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다가와가지고 자기가 이곳에 살고 있다고 인사하러 왔다고. 예. 그래서 그 근처 한 성당에서 교리교사도 하고 있고 자기는 자가 건축 프로그램 덕분에 집을 자기 집이 생겼고 예.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그런 계속 이 정신을 이렇게 유지하고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도 노력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게 굉장히 존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제 그 본 대회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20곳에 걸친 그 각 워크샵 현장 체험을 하신 분들이 다 돌아온 거죠. 돌아와가지고 이틀간에 걸쳐서 이제 본 대회를 했습니다. 거기 우시나델 아르테라고 하는 그 예술 센터에서 이렇게 대회를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다양한 대륙에서 온 분들, 가운데 있는 여기 지금 이분인 코트디부아르에서 오고 이분은 브라질에서 오셨고 이분은 필리핀 사람이고 이분은 슬로바키아에서 왔고 이렇게 다양한 이분은 브라질 사람이고 대륙의 각각의 세계 각지에서 이웃시를 체험했던 경험담을 발표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친교의 시간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웃이 그 국제위원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프랑스 낭트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 아누 그레뱅이 소명으로서의 이웃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연설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이번에 함께 가셨던 이제 여기 우리 인터넷 매체죠. 가톨릭 지금 여기에 경동현 기자님이 이제 기사 쓰시면서 내신 사진이라서요. 아누 그레뱅 사진을 제가 못 구해서 한참 헤매다가 예, 우리 경동현 기자님 촬영하신 사진을 이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예, 밑에 캡션을 그래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모두를 위한 경제 이웃시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경제 방식인 이웃시를 꿈꾸는 방식도 각기 다릅니다. 이런 다양성이야말로 이웃시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초창기에 이웃시를 가이드라인이나 실천 지침과 같은 형태로 정리하려 했던 여러 시도들이 있었고 그것은 기업 중심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5년이 지난 오늘날 이웃시는 기업만의 몫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시는 하나의 틀로는 단순히 설명될 수 없는 그런 현상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서 지금까지 함께 일구어온 하나의 세계 공동체로 성장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기업가들이 물론 있죠. 예, 또 많은 분들이 이웃이 기업가들이시고요. 그렇지만 기업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웃이 함께하는 분들은 이게 학자들도 있고 연구자들, 그다음에 활동가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웃이를 자기 삶 안에서 소박하게 실천하는 그런 평범한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된 열망은 경제를 보다 새롭게 하고 형제를 바탕으로 그 새로운 경제를 만들고 싶다. 즉 인간이 지닌 그 모든 내적인 풍요로움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를 만들고 싶어하는 열망, 이것이 이분들의 공통된 특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취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오시를 하나의 소명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명은 어떤 직업이나 역할, 어떤 전문직으로서의 소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삶의 방향과 또 각 사람의 삶의 의미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르심, 그 부르심. 그래서 아까 저기 더 컬이라고 썼죠. 그 부르심. 이 소명할 때 소자가 한자로 부를 소자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각자의 선택이죠. 제가 며칠 전에 한 신부님의 강론을 들었는데 삶이란 B와 D 사이에 B, C, D에서 B와 D 사이에 C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B는 birth 태어남이고 그 다음에 D는 death 죽음이고 C는 choice라고 선택. 그래서 삶이란 B와 D 사이에 C래요. choice래요. 그러니까 결국 EOC는 내가 그 초이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라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이 소명이라는 것은 삶의 방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부르심, 그런 소명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이탈리아 아시시에 가면은 프란치스코의 이렇게 유적지가 있죠. 성당이 있는데 성 프란치스코가 이 아시시의 유명한 포목상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포목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소명을 느꼈는지 그 자신의 집에 있는 재산들을 막 가난한 이들 특히 나병 환자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주교님 앞에 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아들을 끌고 갔어요. 주교님 앞으로. 그래가지고 이 미친 아들을 정신 차리게 벌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이 부잣집 아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시 아버지에게 맡기고 자기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입고 있던 그런 멋진 그 비싼 옷을 다 벗어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이제 자기는 가난한 사람들과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제 그 주교님이 민망하니까 주교님 망토를 벗어서 이렇게 앞을 가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오는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각 이제 우리가 이제 EOC를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EOC를 하게 됐고 그래서 EOC에 참여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내가 나는 EOC 사람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EOC가 이런 하나의 소명이라면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데 각자 독창적이고 고유한 그런 방식으로 자신에게 그 고유한 그 방식의 길을 찾고 실현해 나가야 되고 그것은 각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각자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만큼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요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각자의 속도로 가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쫓아오니? 너는 왜 이렇게 빨리 가니?가 아니라 각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은 언제나 고유하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을 때 이데올로기가 되겠죠. 예, EOC는 삶이죠. 예,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죠. 예, 이 길에서 이 여정 안에서 그래서 만날 때 그냥 단순하게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배움과 변화를 경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오시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이고 다양한 색을 지닌 하나의 살아있는 공동체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각자가 자신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따라서 이 소명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방석준 선생님 모습도 보이네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EOC의 네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어서 그 공동 대표인 스페인의 EOC 기업가이자 활동가인 이사야스 에르난도가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 이제 이분도 이제 한국에도 오셨던 분이시죠. 예. 이분은 그 EOC가 서로 다른 꽃들이 어우러진 하나의 정원과도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다양성이야말로 EOC가 가능해주는 필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다양성. 예, EOC는 다양해야 됩니다. 획일적인 것은 EOC가 아닙니다. 근데 EOC는 기업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연구자가 필요합니다. 경제학적인 연구가 있어야 깊이를 더하고 또 EOC 활동가들이 필요합니다. 없으면 불완전한 EOC입니다. 그런데 이 각자가 자신들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하죠.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된 목표를 위해서 함께 활동을 해야지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그 무대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분들은 기업가도 있고, 예, 그 대학 교수님도 있고, 연구가도 있고, 그다음에 활동가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단순한 시민도 있고, 정말로 다양한 분들이 함께 여기 모여 있죠. 이제 EOC 커뮤니티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럼 우리가 EOC를 얘기할 때 EOC는 시대를 앞서간 예언적인 통찰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OC는 꿈 같은 얘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떠나가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EOC는 함께 그 시대를 앞서서 통찰을 해가는 것이죠. 경제가 진정으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 때 그것은 어떤 세상이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EOC죠. 그래서 다양한 재능과 지혜와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EOC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동체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창의적인 재생 능력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동체여야 창의적인 재생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 이렇게 다양하게 자유롭게 흩어지면 되냐? 그게 아니라 EOC로서 묶어주는 적어도 네 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자신은 생각한다라고 이사야스는 얘기하면서 네 가지 정체성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예. 하나는 주는 문화입니다. 예. The culture of giving. 예. 그러니까 뭔가를 조건을 가지고 이제 주는 것이 아니라 EOC 기업가들이 EOC 기업을 설립하고 이윤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줄 때는 반대급부를 바라면서 하는 게 아니죠. 그 반대급부를 바라면서 할 때 벌써 이웃시적인 정신이 이제 훼손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냥 주는 겁니다. 무상성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문화가 되는 거죠. The culture of giving.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호성입니다. 이웃이는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주고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그 이웃이 창설자 깨아라 루빅은 이야기했죠. 가난한 이들도 미소를 줄 수 있고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것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유한 사람은 없다고요. 부유한 사람들도 내적인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때때로 공허함을 느끼고 그런 놀랍게도 이런 이웃이 안에서의 경험들을 보면 부자들의 이런 내적인 공허함과 상처들이 가난한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동참하면서 그것이 치유가 되는 과정들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시혜가 아니고 이웃이 세 번째 정체성은 가난한 이들의 취약한 상황에 처한 이들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 이들이 주인공들이고 이들의 존엄성을 가지고 이분들의 자아가 실현될 수 있게 도와주는 그것이 이웃입니다. 이분들을 지원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냥 뭔가 시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웃의 네 번째 정체성은 에, 어, 예, 더 공정한 사회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 생태 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경제를 위해서 함께 연대하는 것이라고 해서 연대가 이웃시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웃시는 뭔가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연대하고자 하는 그런 특성이 이웃시에 있는가? 예, 이웃시 맞습니다. 예, 이웃시는 생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연대하고자 하는가? 예, 그런 특성이 있는 그런 이웃시 활동이라면 이웃시가 맞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여기 한국 이웃시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미진 성신당 그 이사님이 지난 27일 날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발표하시면서 하신 덧붙인 얘기인데요. 새로운 경제 이웃이 모두를 위한 경제 이웃이는 우리의 재능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한 것임을 인식할 때 시작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